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해 주신 세입자 퇴거 금지 명령에 대한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난 3월 케어스 액트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던 퇴거 금지법 이빅션 밴이 지난 7월 말 만료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9월 1일자로 게시되었죠. 즉,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 게시되었다는 뜻이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몇 주에서는 주 자체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법안을 통과하거나 또는 행정명령을 통과시킴으로써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퇴거와 관련한 기본법이 어떤 내용이고, 이와 같은 퇴거를 금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캘리포니아의 퇴거금지법,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 어떤 근거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LA타임스 등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해석 등을 토대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거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렌트비를 내지 않는 경우 퇴거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마 대표적이겠지만, 그 밖에도 프로퍼티 데미지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거주지에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기타 임대 계약서를 위반했다라는 그런 사유로도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물리적으로 세입자를 직접 내쫓지는 못합니다. 이 말은 실제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를 끊는다든지 자물쇠를 바꾼다든지 일체의 사적인 행동을 지칭하고, 그럴 경우 세입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후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계약 위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퇴거를 요구한 뒤에 이에 불응할 경우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절차를 하나하나 말하는 건 얘기가 길어질 테니까 생략을 하고요. 소송에서 집주인이 승리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렌트비를 안 내는 건 집주인이 승리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이 법원 결정을 토대로 퇴거 집행 허가서, 이걸 영어로 이제 Writ of Poss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발급받게 되고요. 지역 경찰국, Sheriff Department에서는 이 허가서를 토대로 일정 기간, 대략 한 5일 정도를 세입자에게 시간을 주고요. 그 뒤에 강제 퇴거 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퇴거 금지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퇴거 소송을 통해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이걸 금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정확하게는 금년 8월 초 대통령이 발표한 이빅션 밴 행정명령을 토대로 CDC라고 하는 연방기관에서 9월 1일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고요.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라 하겠습니다. 단 이와 같은 퇴거 금지 명령은 코비드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범죄 행위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이 훼손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코로나 외에 다른 이유로 렌트비를 못 내는 경우라고 하면 여전히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C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세입자의 의무 조항으로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각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각서의 내용은 첫째, 코비드로 인해 렌트비를 못 내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현재 본인의 소득이 연 99,000불 이하, 싱글일 경우 그렇고요. 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경우에는 198,000불 이하라는 것. 세 번째, 퇴거를 당할 경우 다른 갈 곳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각서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 이를 통해서 이제까지 모든 미납된 렌트비는 내년 1월 1일까지 연기가 되는 거고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랜로드는 10만 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또는 랜로드가 법인일 경우에는 20만 불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집주인에게 영향을 또 많이 미칠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주인들에게는 환영받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특히 American Housing Survey라고 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략 50% 정도의 집주인들이 소위 말하는 맘앤팝 집주인, 즉 본인들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입장이고, 또 본인들도 모기지와 재산세 등을 못 내게 됨으로써 전체 국가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CDC 행정명령에 따르면 렌트비를 계속 걷고
또 이에 대한 발생하는 이자, 레이트 피 등 기타 페널티도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퇴거를 진행하는 것만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CDC의 행정명령은 또한 집주인들을 위한 보조금 차원의 예산은 할당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지방정부로 하여금 예전에 연방정부가 코로나 릴리프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지급했던 펀드가 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주인들도 역시 도와주기를 장려한다라고만 언급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12월 31일 이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누적된 렌트비, 플러스 기타 레이트피, 페널티 등 포함해서요, 모두 납부를 해야 되고요.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집주인은 그때부터는 퇴거 소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겨울 한복판에 퇴거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이에 대해 별도의 추가법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연방 상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티뮬러스 법안이 조속하게 집행되고 타결되어야 할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죠. 여기까지가 연방정부 CDC의 퇴거 금지 명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연방 행정명령과 각 주별 입법이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체적으로 퇴거 금지에 대한 법을 최근에 통과시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 법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는 여러 주 중에서 퇴거 금지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법의 형태로 집행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집행되고 있더라도 방금 설명드린 연방정부의 행정명령보다 더 약하게 보호해주는 주들에 대해서는 이 연방행정명령의 효력이 발효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략 20개 주 정도에서 자체적인 이빅션 밴, 퇴거 금지에 대한 법이 집행되고 있고, 대략 이 중 절반 정도가 CDC의 규정보다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건 좀 사족입니다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 중에는 보통 이제 부동산 관련법은 주법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법적인 권한이 연방정부 CDC에 있을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는 퇴거로 인해 거주지를 잃을 경우 코로나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또 이와 같은 제도를 집행할 권한이 연방정부에 있다. 따라서 이빅션 밴, 퇴거 금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도 그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본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체적으로 통과시킨 퇴거 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AB 3088 법이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집주인들로 하여금 금년 3월부터 9월 1일까지 렌트비를 못 받은 상황에 대해 퇴거를 집행할 수 없고, 또한 금년 9월 1일부터도 세입자들이 현재 렌트비의 최소 25%를 납부하고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각서를 집주인에게 제공하면 내년 1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퇴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입자들 중에 연소득 10만 불 이상 또는 지역의 평균 소득 기준 130% 이상을 버는 세입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퇴거금지법에서도 코로나가 아닌 다른 사유, 예를 들어 건물 훼손이라던가 범죄 행위들로 인해 퇴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1월 30일 이전에라도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렌트비를 못 내는 그런 상황도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유로 못 내는 거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렌트비 미납에 대해서는 퇴거 소송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법 해석을 엄격하게 따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모두 주의해야 되겠고요. 이 말은 집주인은 퇴거 소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세입자에게 그 사유를 정확하게 노티스를 줘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한 세입자는 이 노티스를 무시하지 않고 또 잘 대응해야 된다. 시간에 맞게 잘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내년 1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일단 1월 31일까지 미납된 렌트비로 인해 퇴거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그러나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 렌트비가 계속 미납될 경우라면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퇴거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즉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렌트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집주인은 이에 대해서는 스몰 클레임 코트에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받을 권한, 즉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래저래 집주인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세입자도 문제지만 집주인도 힘들다는 어떤 당연한 상황이겠죠. 따라서
처음에 나온 이 법의 초안은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뭐 렌트비를 면제해주자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당연히 집주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반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과 같이 된 거죠. 그럼에도 양쪽 모두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인 해결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연방정부의 세입자들에 대한 재정 보조에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특히 지난 5월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통과시킨 히어로즈 액트에서는 대략 1,000억 불가량의 자금을 세입자 구제를 위한 특별 펀드로 할당을 해 놓았는데요. 이 내용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모기지, 재산세 등을 못 내서 고통받는 집주인들에 대한 구제 펀드도 포함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방 상원 의회에서의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협상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라는 게 LA 타임즈의 기사였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퇴거 금지 규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정명령, 그리고 캘리포니아 정부의 퇴거 금지 특별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쪼록 해당되는 분들께는 충분한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